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원기 105년 9월 16일 수요공부방 강연을 맡게 된 청년 3단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기 105년 8월 16일에 쓴 나를 돌아보는 수업이라는 제목의 정기일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면서 동생에게 과외를 해주고 있다. 동생이 푼 문제를 채점해보면 어이없는 실수나 순간적인 착각으로 틀린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동생이 한 질문들은 대부분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헷갈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동생의 공부 습관이 걱정된다고 했더니 친구가 언니나 동생이나 공부하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했다. 그 순간 내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동생에게 조언했던 것들은 전부 과거의 나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아무래도 동생이다 보니 공부하는 습관이나 마음가짐이 비슷한데 과외 선생님으로서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니 약점과 개선 방안이 더욱 눈에 잘 들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이는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대학에 와서도 작은 실수로 틀리거나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정도는 간단히 알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발목을 잡고 약점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내 약점을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천하진 않았었다. 대종경 인도품 8장에서는 말이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말을 채찍질하여야 한다.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라고 했다. 나도 스스로의 근본을 다스려서 약점을 보완하고 좀 더 꼼꼼히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동생과의 과외를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 소자리의 이치가 밝아졌다. 또한 귀찮다고 대충 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의 이러한 나를 만들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인과 유무자리의 이치가 밝아졌다. 이상으로 제 정기일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은 교우의 일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국제마음공부학사에 올해 입학해서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을 텐데 일기에 공부심이 묻어나오고 마지막에 법문에 대조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일기 내용 중에 친구가 언니나 동생이나 공부하는 모습이 똑같다고 했다. 그 순간 내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 부분은 회광반조하신 공부예요. 이럴 수도 있죠. 친구가 너나 동생이나 똑같다고 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본 것이 회광반조입니다. 빛을 안으로 돌이킨 거니까 회광반조 공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외 선생님으로서 본인이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약점과 개선 방안이 더욱 눈에 잘 들어왔던 것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3자의 시선이라는 것이 빈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법문이 뭐냐면은 수행품 26장에 대종사님께서 등장불이 그 광명이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해서 자기 밑은 어둡냐라고 묻자 정산정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회광반조 하지 않으면은 시선이 밖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기가 힘든데 아까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약점과 개선 방안이 더 잘 들어왔다고 한 것은 동생을 볼 때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빈 마음으로 봐져요. 근데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등잔불 같이 내 밑이 어두우면 안 되고 그 빛을 안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라는 상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 나는 내 약점을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천하지 않았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일기 감정을 해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전개입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 이건 정상입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알면 바로 되는 사람들은 최상근기인데, 그런 분들은 정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 같은 분이 최상근기지, 대부분은 알고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알고도 안 되는 것을 업력이라고 해요. 업력을 녹여야 되는데, 우리가 물이 얼음인 줄 알았지만은 녹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업력을 녹이는 것이 공부심이고, 그 업력에 끌려가는 것이 이 공부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그 아는 것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녹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급히 말고 욕심내지 말고 꾸준하게 먼저 알아차리는 공부부터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감상을 쓰셨는데, 감각감상은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것이 감각감상의 목적인데, 일단은 회광반조에서 밖으로 나가는 빛을 내 안으로 돌이켜서 내 자신을 바라본 것은 대짜리예요. 그렇죠? 네, 대짜리. 그건 특성이기보다는 대짜리가 밝아진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근본을 다스려야겠다고 한 것은 이제 인과짜리가 밝아진 거죠. 근본이란 것은 원인이잖아요. 원인을 지엽에서 찾지 않고 근본을 찾았으니까 이것은 유무짜리가 밝아진 거라서 대짜리와 유무짜리가 밝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일치월장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